25년 4월 7일 24일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코스피 지수가 약 137포인트, 아주 상당히 많이 하락했거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약 36포인트. 두 개 다 살펴보면은 5% 이상씩 하락했거든요. 거의 6% 가깝게 이렇게 하락했는데, 이 4월 4일 방송 이후 제 1거래일 하루만 딱 거래한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지금 하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4월 4일 날 2465에서 2328포인트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약 137포인트 하락했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2450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 하면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9시 이제 지금 그 본장이 시작된 거 프리마켓 말고 본장이 시작되었을 때 9시 때 그럼 100포인트 이상 하락했거든요. 그럼 그때 매수하신 분들은 아주 좋죠. 왜냐면 2450이 아니라 2350 정도 되었으니까 그때가 봤을 때 130 몇 포인트인가 120 몇 포인트 이렇게 한꺼번에 하락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한 9시나 아니면 9시 10분경에 매수를 하셨더라도, 그건 130포인트 하락했을 때 이렇게 매수했으니까 상당히 그리고 매수는 조금 좋았거든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스닥은 650 이하로, 오늘이 651이었는데, 650 이하 가면은 얘도 이제 조금 뭐지 매수를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오늘 651.091이 되지 않습니까? 얘도 아침에 조금 많이 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럼 이때 매수하셨으면은 지금은 조금 내일 만약 반등이 있다라고 치면은 반등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수익에 조금 가까워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내일이나 모레 언제까지 하락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한 2250까지나 한번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 제가 4월 4일 방송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2450, 뭐 2350, 아니면은 조금 많이 빼면 2300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거보다 더 빠질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 여튼 오늘 2300 가까이, 즉 2328이니까 우리가 금요일날 했던 그 방송 내용과는 그리고 좀 빨리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하루 만에 이거 싹 다 뺐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3, 4일 걸릴 줄 알았는데, 이게 하루 만에 이거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137포인트를 뺐으니까 약 5% 이상, 한 6% 가까이 되거든요. 5% 후반대까지 이렇게 뺐기 때문에. 그래서 3일, 4일 걸릴 거라 하루 만에 이렇게 빼서 좀 2300에 가까워진 거는 조금 좋긴 좋은데, 너무 겁나가니까 이제 뭐가 나타났냐면 공포지수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또, 이게 또 주식이 심리 게임이다 보니까 이 또 공포지수가 나타나게 되면은 추가 매수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추가 매수를 했는데 더 빠질까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건 투자자가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매번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부도 안 날 회사를 사셔야 됩니다. 상장 폐지 안 날 회사를. 그래서 시가총액 최소 1조 이상 되는 회사를 여러분들이 투자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코스닥에 또 이제 이게 아까 이게 코스피 지수가 아까 133포인트까지 빠졌다가 90대로 한번 올라왔어요. 99포인트인가? 아니면 100포인트인가? 그래서 이게 요즘 그 변동폭이 아주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때는 분할 매수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칙이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그거에 잘 맞춰서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나중에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게는 뭐가 있냐면은 오늘의 상승 섹터하고 하락 섹터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상승은 우리 지수하고 좀 관련이 없습니다. 추상 장려 쪽에 관련된 섹터가 같고, 그리고 이제 대선이 다가오니까 이거와 관련된 섹터가 같고, 그리고 바이오 일부가 이렇게 관계 있습니다. 하락 섹터는 전 섹터 다 하락했습니다. 이게 반도체, 조선방산, 배양학기, 얘가 어디 주도 3대 섹터고, 그 플러스 원하면 원전이거든요. 얘를 비롯해서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차, 로봇, AI, 원전, 원전은 조금 전에 들었죠. 그리고 엔터도 오늘 많이 빠졌고, 그리고 금융, OTT. 그래서 전 섹터가, 거의 보면 전 섹터가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이리 봤을 때 트럼프 관세 발표 후에 급속히 하락했고, 여기에 따라서 공포지수가 지금, 공포지수가 지금 발생하는 구간이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내일 한 또 60이나 50 되면은 손절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이나 미수 쓰신 분들. 그러면은 그게 또 등갈아서 또 개미들도 이렇게 또 손절 치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심리가 아주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위험한데, 지금 신규로 우리 금요일부터 들어가신 분들은 좀 기분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2200을 가더라도, 2250을 가더라도, 그 본인의 분할 매수 어디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면은 크게 공포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유하는 종목이 많으면은 4개고, 적으면은 2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2개에서 4개 사이로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어디 종목수를 늘리면 안 됩니다. 2개에서 4개인데 거기 한 3종목이라고 가정하면은 그 3종목 중에서도 분할 매수 원칙에 따라서 딱 하시면은 크게 공포지수는 없어요. 만약에 금요일날 들어가셨다고 하면. 그런데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심리적 불안감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K 증시를 좀 주의해야 되는데, 이 공매도도 시행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공매도하고 지금 겹쳐 있어갖고, 이게 트럼프 관세하고 공매도하고 겹쳐 있으니까, 얘 때문에 빠졌고, 예를 들자면 트럼프 관세 때문에 빠졌는데, 공매도하고 같이 겹쳤다라고 해서 이중적 심리가 또 발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분할매수 원칙에 따라서 잘 움직이시고, 그리고 많은 종목 보유하시면 안 됩니다. 많이 해봐야 4종목, 아니면 3종목 내지는 2종목 하세요. 그리고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 일본, 아시아권 오늘 낮에 조금 많이 포함해 있거든요. 상해 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10% 가까이 빠졌거든요. 상해 지수는. 이게, 항생지수가 한 10% 정도 가까이 빠졌는가 하여튼, 그 중국 쪽에도 지금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 대만, 중국, 일본, 한국이 아시아권이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4월 4일 방송에서 코스피가 2450포인트 이하시 분할하면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오늘 처음부터 100포인트 이상 빠졌으니까,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그리고 조금 기분이 좋은 상태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일 50이나 70 빠지더라도, 왜냐면 분할 매수 법칙에 따라서 이게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새롭게 진입하는 종목은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원칙에 따라 매수하시면 되고, 그런데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높은 자리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지금 이제 급락을 맞이해서 지금
본인 종목이 마이너스 20이 되신 분도 있고, 마이너스 30이 되신 분도 있거든요. 어디 퍼센테이지가. 그분들은 이렇게 이제 조금 기다림이 조금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기다림에 따라서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는 이제 본인 투자자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반등은 세게 올 것이냐, 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가 봐야 각 종목당, 제가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는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 지난번처럼 조금 많이 반등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여튼 128번을 볼까요? 2450포인트 이하 시 분할 매수 가능한데, 투자자 분할 매수 원칙에 따라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몇 퍼센트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했느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1%, 2%, 3%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별 의미 없습니다. 4%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보통 두 단위 이상이거든요. 두 단위. 그래서 뭐 5% 떨어졌다고 해서 분할 매수하고 그거는 아니고 조금 어디 뭐 부도하게 조금 넓게 보고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10%나 15% 떨어졌다. 그러면은 한 3일 동안 합산해서 15% 떨어졌다. 그러면 그때 분할 매수 하시면 된다고. 그리고 분할 매수 하실 때는 처음에 물량이 처음 들어갔을 때 물량이 많으면은 그 다음 물량이 더 많아져야 되거든. 그래서 처음 물량을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욕심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걸 꼭 지키셔야 이게 이루어지는 건데. 그리고 오늘 종가가 2328포인트까지, 8포인트거든요. 그럼 하루에 이렇게 조금 137포인트면은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건데, 우리가 오늘 보니까 이제 이게 공포지수가 조금 많이 밀려오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구간이 지금 그 과매도 구간이거든요. 과매도가 있으면 이제 매수를 할 거야. 그러면 여기 구간을 참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구간을 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내일 한번 뺐다가 올릴 수도 있고, 올렸다가 또 뺄 수도 있고, 왜냐면 일단은 개미들 신용이나 미수 털고, 그리고 반대 매매도 좀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현금으로 하신 분들도 그 공포에 조금 털고 올라가야 되니까 세력들이 그냥 막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 반등은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디 반동폭이 크지 않을 수가 있다. 않을 수가 있다. 않을 수 있어. 그리고 많은 종목 보유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종목은 옆 사람이 오늘 수익 20% 나고 10% 나고 또 뭐 30% 나고 뭐 한 달 만에 100% 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원금이 중요하거든요. 원금 손실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많은 종목 보유하시면 안 되고 본인이 최소 2개면 2개, 많으면 4개 정도 하시지 그 이상으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관리가 안 돼요. 이건 관리 안 됩니다. 적으면 2개, 그 많이 하면 4개, 아니면 3개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반도체면 2개, 그리고 난 다음에 화장품 하나, 아니면 반도체 하나, 아니면 조선 하나, 뭐 화장품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이 구성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보유하는 종목이. 그래서 여튼 여러분들이 뭐 6개 이상, 7개 이상, 10개 이상 이거는 과하다. 왜? 실력이 아직 월등하지 않기 때문에 7개, 8개, 9개, 10개를 어떻게 관리하냐 이거죠. 그래서 적으면 2개, 많으면 4개 이런 식으로 뭐 반도체 2개, 아니면 뭐 변압기 하나,
아니면 반도체 2개, 아니면 뭐, 아니면 화장품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또 예를 들자면 반도체 하나, 화장품 하나, 그리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럼 금융주 하고 싶다. 그럼 금융주 하나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고. 그 중에서도 여기에서 3개나 4개 종목을 매수했으면 거기에서 또 이제 장기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날에 단타는 하시지 마시고 스윙으로 이렇게 하시고, 그 스윙난 금액 갖고 스윙으로 난 수익금 갖고 이제 장기를 사셔야 된다고. 여러분의 원금으로 계속 사시지 말고 스윙으로 수익난 금액 가지고, 그 금액 가지고 여기 1년이면 1년, 10개월이면 10개월, 1년 반이면 1년 반, 여기 장기로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걔네들은 매수를 해야지. 계속 여러분들의 원금 가지고 매수하시면은 이게 나중에 원금만 이게 할애되지, 이게 이제 수익금이라는 게 이제 나중에 현실적으로 없거든요. 여하튼, 이건 지난번에도 몇 번 어디 방송에서 안내했습니다. 그 투자 관심 종목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지금 반도체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면 이런 거는 접근하셔도 된다고. 그런데 처음부터 많은 물량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힘들어진다고. 그럼 맥주 사보고, 또 이 구간 때, 하락 구간 때 왔네. 그럼 또 사고, 또 이 하락 구간 때 또 사시면 된다고. 미용 헬스, 화장품부터 해서, 그리고 미용기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금년에도 이게 일부 화장품이나 미용기기가 상승한 게 있었거든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기가 예상외로 수익이 많아요. 여기 2번, 이게 미용미 헬스. 이 수익이 많다. 여기서 말하는 수익이 뭐냐? 회사들 이익도 많고, 그리고 투자자한테 수익이 많다고. 얘네들은 가볍게 보시면 안 된다고. 미용하고 헬스 쪽에. 그리고 엔터는 관세하고 무풍지대거든요. 그런데 오늘 폭락하니까 같이 등단했으니까 폭락한 거고, 차. 차 같은 경우는 오늘 현대차가 한 18만 원 깼을 겁니다.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20만 원 이하부터는 분할면서 철저하게 하셔서 얘를 사시면 된다고. 오늘 하이닉스 그한 8%, 9%, 10%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매수해야지. 오늘 만약 접근한다고 하면. 그리고 삼성전자도 오늘 한 4% 이상 빠진 것 같은데. 그럼 삼성전자 매수하셔도 되고. 오늘 사실 좋은 종목들이 조금 많이 좀 내려왔습니다. 뭐, 그리고 여기 있죠. 5번. 5번에 조선주에서도 좀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은 얘도 이제 한번 접근해 보는 거고. 그리고 변환기도 오늘 좀 많이 내려왔고. 그리고 이제 방산도 한번 좋은 종목이 조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얘도 그럼 관심으로 있다가, 그럼 맥주 사보고, 그러면 또 그 분할 매수 구간에 와서 또 이제 사시면 된다고. 그런데 이게 지난주, 지난주나 지지난주 일찍이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급속도로 빨리 하락하니까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지만, 그래도 어디고, 과매도 구간, 그리고 공포지수가 있을 때는 매수를 하려고 하는 또 심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반등 구간에 잘 수익 실현하시고, 요번 반등은 높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수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봇 AI가 있는데 오늘 일부 AI가 이렇게 조금 우상향으로 갔는데 하락하는 기계에서, 그리고 로봇 AI 그리고 바이오는 이익이 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 세계 섹터는 사실은 꿈을 먹고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이걸 잘 선택해야 된다고. 얘네들은 정말 대장주만 하시면 됩니다. 1대장 아니면 2대장 아니면 3대장까지만 하세요. 나머지는 더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1대장 아니면 2대장 아니면 3대장. 세 번째 대장까지는 하시라고.
아시겠죠? 여기 있는 세계 섹터는. 뭐 5대장, 6대장, 7대장, 7번 순위까지는 오겠냐라는 거죠. 안 옵니다. 그래서 1대장, 2대장, 3대장까지만 이리 하시고, 원래 어디 먹고, 주도에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로봇의 주도에 있을 때는 그 대장만 집중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덩달아 올라가는 거고, AI도 마찬가지고,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하튼 오늘 바이오는 일부 종목 중에서 아주 크게 많이 급등한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여러 번 얘기하지만 얘네들을 투자할 때 네 가지는 매번 강조하고 있지만 재무제표 확실히 보셔야 되고 매출 그리고 요번에 반등할 때 어떤 애들이 올라가느냐 급락한 애들도 급락을 했으면 어디 뭐 반등국은 조금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걔가 올라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매출 좋고 영업이 좋은 놈이 올라가지 마이너스고 마이너스고 마이너스인 회사를 누가 올리겠냐 이거죠. 그래서 올리더라도 얘가 이놈 1번이 좋은 놈. 그래서 재무제표가 좋은 놈을 올리지 그냥 막 안 좋은 회사를 막막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거래량 보셔야 됩니다. 고점에서의 거래량은 매도 구간이고 저점에서의 거래량은 이거는 매집봉이 이게 떴으니까 조만간 하루 있다가 아니면 일주일 있다가 아니면 한 달 있다가 아니면 2개월 있다가 아니면 6개월 있다가 올릴 수 있다는 그 신호를 준비거든요. 그럼 그걸 열심히 관찰해야 돼. 그런데 한국 사람은 이게 빨리 마음이 식기 때문에 한 일주일 기다리다 안 가면은 이 매집봉 아닌갑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세력은 여러분들의 심리보다 더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내가 세력이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투자자별도 미리 매번 얘기했지만은 개인이 있고 외국인이 있고 기관계가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먹느냐? 이 개인 때문에 먹는 거야 다. 외국인이나 기관이 팔면은 누가 사겠냐 이거지. 그 개인이 사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개인들이 97% 이상은 수익이 안 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 심리를 잘 보셔야 된다고. 그리고 여기 투자자별을 보면 외국인이 샀느냐 안 샀느냐 꼭 필히 체크하셔야 되고 그 종목에 기관계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사모펀드, 투신, 연기금 이 세 개는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림 봐야 됩니다. 그림 일봉, 주봉, 월봉, 연봉 봐야 되는데 오늘 대부분은 다 일봉이 대부분 많이 깨졌습니다. 시가총액 높은 애들은 일봉이 많이 깨진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금요일 날 미리 깨진 애들도 있고 오늘 뭐 더 깨진 애들도 있고 그러면 걔네들을 이제 만들려고 하면 이평선에 따라와서 만들어져야 되잖아. 캔들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평선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그러면 한 2주 걸린다. 아니면 1주 걸린다라고 하면 일주일 동안 행보하든지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는지 그런 것도 봐야 된다고 캔들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림도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내일 화요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실질적 실적 발표가 아니라 잠정 실적 발표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얼마다 그냥 깔끔하게 얼마다 이것만 말하거든요. 얘네들이 내일 발표하면은 긍정적으로 반도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도 한번 봐야 되고 손실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손실이 있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손실 때문에 욕심과 본전 회복하기 위해서 신용, 미수 그리고 이게 뭐 몰빵이라고 있어요. 한 종목에 들어가는 거. 이게 몰빵 사용은 위험합니다. 그게 더 나중에 크게 위험성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섹터를 잘 고르시라고 반도체 그리고 뭐 화장품 아니면 여기 있는 뭐 조선이면 조선 뭐 방산이면 방산 근데 얘네들도 지금 조선 변압기 방산은 조금 높은데
조금만 더 떨어지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근데 이평선도 얘네들도 지금 어디 깨진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평선 맞추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일주일 후나 아니면 2주 후에 어느 정도 상승하려고 조금 그림 맞추겠지 않겠냐라는 거고, 2월, 그래서 4월 2주 차에는 삼성전자 내일 발표, 그리고 욕심버리기,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 번 제가 얘기하지만 시가총액 높은 거 하세요. 시가총액 높은 종목 하세요. 1000억, 500억, 1500억, 2000억, 2500억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최소 1조 되는 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조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종목을 말씀해 드릴 수는 없는데, 시가총액 높은 거는 제가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얘기했다고 해서 상승하고, 안 했다고 해서 하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보세요.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하락했죠. 그럼 그 중에서 하나 매수하시면 되고, 그리고 차는 오늘 현대차 18만원 초반대인가 했던 18만원 깼는가는 모르겠는데, 그거 한번 잘 살펴보시라고. 엔터는 우리나라 4대 기획사 있잖아요. 4대 기획사가 다 시총이 높기 때문에 제가 말은 해줄 수가 있는데, 하이브가 있고, 여기 JIP가 있고, YG가 있고, 그리고 SM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본인이 은행에서 이익 난다라고 이렇게 우리 재무제표를 보고, 그리고 리포트 보고서를 보고, 그 네 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된다고. 쉽습니다. 요번에 뭐 2분기, 3분기, 4분기에 뭐 영업이 좀 많이 날 거다 싶으면 그거 사시면 된다고. 그리고 위치는 높은 자리에서 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그림 맞출 때, 그리고 분할에서 철저히 잘 들어가셔서 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오늘 보세요. 반도체 삼성 하이닉스, 여기에 차는 그리고 엔테는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총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일부 2천원짜리, 2,500원짜리, 3천원 이런 걸 얘기해 드릴 수도 없고, 그건 여러분들한테 더 위험하고, 그리고 조선은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 우리나라 3대 조선사가 있으니까, 회사 명칭으로는. 그쪽에서 우리 골라셔서 하시면 된다고. 이쪽에는 최소 시총이 10조 이상 다 넘거든요. 왜냐면 대기업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런 거, 그리고 6번, 요거는 꿈을 먹고 가는 섹터인데, 공부 안 되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로봇은 시총 그리 높은 게 없습니다. 하나가 있긴 있는데, 한 몇 개월 전부터 쭉 가다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걔는 이익이 나는 기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AI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AI의 이익이 뭐가 나느냐. 이 AI도, 뭐가 있느냐.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네이버 카카오는 제가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네이버도 일종의 AI고, 카카오도 일종의 AI거든요. 걔네들의 기본적인 섹터는 그냥 플랫폼이지만 이쪽에 해당되니까 네이버 살펴보시고, 지금 카카오는 조금 이제 예전에 많이 올랐다가 이제 급락해 서 행보하다가 지금 우상향으로 가려고 지금 그림 많이 맞추고 있던데, 이쁘게 맞추고 있던데, 그럼 네이버나 카카오를 잘 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바로 내일 매수하시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바이오는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거든요. 바이오가 있고 제약이 있습니다. 제약은 우리가 잘 아는 시중에 파는 약을 파는 거고, 바이오는 우리가 암 치료라든지 아니면 치매라든지 뭐 당뇨라든지 이런 것을 신기술을 개발할 때 하는 것을 이게 바이오고, 얘네들의 구분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제약 회사하고 바이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바이오는 우리 생명과학에 관련된 것을 연구하는 데고, 그리고 제약은 약을 시판하는 건데,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냥 시총 지금 3등인가 4등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근데 걔가 이제 그림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시면 안 된다고. 그나마 낮은 게 뭐가 있느냐. 시청이 한 7등인가 8등인가 9등하는 셀트리온 있지 않습니까? 그 걔를 그러면 한번 살펴보시면 된다고. 이게 시청 높은 걸로 하시고, 조금 늦게 가더라도 시청 높은 걸로 가세요. 그리고 마이너스 30, 40 되더라도 시청 높은 걸로 해야 좀 마음에 여유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꼭 성투하시기 바라겠고, 오늘 같은 장은 조금 힘들지만, 오늘 접근하신 분은 사실은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250 바라보고, 아니면은 2200 바라보고 분할 매수가 자기가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하면은 수익률이 엄청 높습니다. 이게 나중에. 근데 지금은 반등은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은 나중에 반등했다가 또 늘림 크게 줬다가 우상향으로 갈 때는 한 2250이나 2300이나 여기에서 또 매수하신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300, 2250, 2000, 또 그러다가 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빠지면 2150에서도 또 매수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돈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할 매수를 철저하게 지시해야 된다고. 2700에, 2800에 매수해갖고 지금 2700에, 2600 얼마야? 물려 있으신 분들은 지금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완전히 우상향으로 틀든지 아니면은 좀 더 많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성급하게 매수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새로 진입했을 경우에만 2250, 2230, 2300, 2300, 2250, 2200 이런 식으로, 아니면 2150 이런 식으로 그 지점에서 이렇게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한 50포인트 떨어졌으면 여러분들도 한 10% 이상 다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매수하시면 된다고. 여튼 너무 크게 걱정하시지 마시고 내일 어디 반등 없는 날이기를 기도하면서 그래도 언제나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